저기 앞서서 저기 뒤에 지금 전문가님도 함께 오셨는데 오신 김에 뒤로 잠깐 돌아오고 인사 같이 나누는 김경태 전문가님 같이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도청의 농업정책과의 농촌개발 담당 사무관 최병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사실은 장소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도내에서 지금 가장 핫한 도시 진주에서 왔습니다. 마스크 단디 쓰시고 감염 안 되시도록 오후 시간인데 아마 좀 뭐 졸립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 대상자들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인가 일반인들인가 누구시지 좀 궁금하던 차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 맞으시죠? 네. 네. 2기인가요?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이제 시군으로 이양이 많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서고, 그 외에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들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대로 농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 이해와 경남의 현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래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 같이 잠깐 좀 나눠볼 말씀의 순서는 첫 번째 우리 농어촌의 현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변화, 세 번째로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 네 번째 경남도 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후관리 우수 사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과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소화라는 말 혹시 이해를 하시나요? 반대말이 뭘까요? 네, 과밀화. 의 반대가 과소화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어떤 그 도시 인구 대비해서 우리 읍면의 인구가 18% 정도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9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5년도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도시 인구 대비 농촌 인구 비중은 뭐 거의 늘 20% 이하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농촌은 고령 및 초고령 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9개소, 초고령 지역이 97개. 그래서 대부분 지역의 고령화 진행이 연간 한 0.5% 속도로 점점 빨라지는 그런 현상,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궁구 소멸 위험 지역이 18년 우리 6월 기준으로 해서 1,503개소, 약 한 43% 정도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는 그 위에 옆에 보시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그 읍면동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305개. 네, 우리 경남만 이야기. 읍면동 경남만. 배웠어요? 경남만. 경남만. 경남 305개. 아까 우리 배웠는데. 18개씩. 예. 저희 전체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 여기 얘기는 전체 지역인데 약 3,500개. 3,500개. 네. 그 중에서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1,500여 개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향후 30년 내에 시군구 지자체가 84개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과소화 마을이 전체 마을로 치면 36,799개 마을 중에서 거의 3.5% 정도 수준, 약 한 1,800여 개가 과소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그 지도 옆에 보시면 제일 위에 맨 위에 네. 레이저가 안 찍히네. 그 소멸 위험 지구 지수라는 게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소멸 위험 지수. 소멸 위험 지수가 뭐냐면 65세 고령 인구 대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0.5 이하면 30년 내에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내의 모 군 중에 면 단위에 그 가임 여성 아시죠? 가임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동남아 여성 두 분인가 와서 이제 면 전체의 가임 여성이 두 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이 웃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상당 기간 지난 그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 그 기점으로 비농 기촌이 조금 이루어져 가지고 과소화 마을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 그건 전체로 봐서는 아주 좀 미미하다.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방 소멸 공포가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19년 진규로 소멸 위험 시군으로 들어간 시군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사천시입니다. 사천시가 19년에 소멸 위험 시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금 가장 붉은색으로 진하게 된 지역이 가장 소멸 위험 지구인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합천, 산청, 어령, 남해 여기에 지금 이제 사천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하고 그래서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어촌 정주 여건이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나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다 떠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정주 만족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 7대 정책 좀 작은 글씨지만 저기 박스 안에 보시면 뭐 보건, 복지,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여가, 뭐 안전, 정주 생활 기반 뭐 여러 가지 7개
정책 부문 모두 도시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문화, 여가, 보건복지, 교육 이 부분은 상대적 만족도 격차가 도시하고 훨씬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병의원, 한의원 등 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마을이 읍면 합쳐서 1,828개 마을, 임의용 목욕탕 이용을 위해 30분 이상 이동하는 마을도 약 2,214개 마을 정도. 아까 제가 전국에 마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3,500여 개인데 그 중에서 임의용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이동해야 되는 마을이 2,200개나 된다는 그만큼 도시에 비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15년 이후부터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8년 기준으로 보시면 귀촌이 약 한 47만 명 정도. 그래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3.2%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다행인 것은 귀촌 인구 중에서 50% 정도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귀촌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현실은 아시겠지만 가뭄이나 그 다음에 뭐 태풍으로 인한 홍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 환경의 변화와 국제 관계 등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농촌을 버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희도 있고 좀 힘을 합쳐서 좀 이제 다시 농촌을 가꾸어 보자 하는 게 사실 오늘 뭐 강의의 어쩌면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그러면 농어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결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먹을거리, 그 다음에 휴식, 힐링 공간의 제공,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문화체험 공간의 제공, 이런 것들이 되고, 결국은 사람과 문화와 자연을 아울러서 우리 농촌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미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맨 처음 저희가 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근본 그 모태가 되는 법령이 1994년도에 만들어진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이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제정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정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들의 어떤 그런 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의 변천 과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 1987년 10월에 우리 헌법에 이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쭉 보시면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10년 이후에는 크게 보시면 농촌 생활 환경 정비,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정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이 18년부터 20년까지 평균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그 중에 우리 농식품부 예산이 평균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1조 5천억 정도 예산 중에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평균 예산이 약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0년에 우리 정부 정책 그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20년에 약 한 전년 대비 48% 수준으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의 지역개발관련법 재개정에 따른 그 사업의 변화인데 우리 노무현 정부부터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소도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소도 개발 사업, 그 뒤에 소도 육성 사업, 그 다음에 지방 소도 육성 사업, 그 다음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지금은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군 소재지 이게 사업 추진 변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부별 지역개발 그 정책 변화입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봐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 도모,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 행복 지역 희망 제시, 그다음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이렇게 크게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요 법을 모태로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 우리 전체 농산어촌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균형 특별회계 균특회계라는 게 뭐냐면 지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향을 보시면 주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지역별 맞춤형 투자 전략을 통한 농어촌 소득 증대, 도시와 농촌의 연결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이런 쪽에 다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지방재정 이양구 추진 경과입니다. 18년부터 이렇게 전략회의를 통해서 했고요. 최종 19년 4월에 지방이양 대상 사업 최종 결정 및 20년 균특회계 예산 편성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약 정부 예산 중에 이양된 규모가 1단계로 3.5조 원 정도 이양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7,7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1단계로 20년에 3.5조 원, 이제 2단계로 21년부터 22년에 약 12조 원 정도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농식품부 전체 포괄보조 예산 1조 아까 한 5조 원 중에서 7,700억 정도 이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표에 보시면 원래는 기존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 전체 다인데 이 중에서 중심지 활성화하고 기초생활 거점 시군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다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양을 하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읍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못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꾸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농식품부에서 기존의 어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방향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 도입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농촌 협약이라는 거예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협약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른 또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보시면 성장 장제력과 역량 있는 마을을 선택 집중하여 육성하는 마을 사업이 소액이고 단발성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될 우려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현실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령화, 공동화되고 뭐 귀농 귀촌 인구는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은 농촌 마을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군 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농촌 배후 마을이 후순위가 될 경우에 농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민성이 되고 시장 분수가 이렇게 선출이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통된 정책 목표가 필요하게 되었고 낙후된 농촌의 배후 마을이 투자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농촌 협약이라는 그런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게 뭘까? 보시면 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여 종합적 쇄신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획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90년 이전에는 정주 여건, 정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포커스가 있었다면 2010년도 이전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 현재는 복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복합 서비스. 농촌 다움이라든지 농촌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기초생활 플러스 문화복지 환경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쪽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련되는 법령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촌 협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그 정책의 기본 방향이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미흡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실행 수단을 기획하도록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지고요. 지원 방식도 지역이 필요로 하고 정책적 시너지가 큰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 시대에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체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협약이라는 제도의 도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농촌 협약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촌 협약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지자체는 지역 농촌 정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되는 농촌 공간 계획 및 농발 계획의 수립 의무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 협약의 선결 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농촌 공간 전략 계획, 그다음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농촌 공간 정비 계획 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실제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정주 생활권의 예에 보시면 365 생활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365. 365 생활권이 무슨 얘기냐면은 30분 내에 보건, 보육, 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 내에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에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그런 생활권을 365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365일이 아니고 30분, 60분, 5분. 이제 이게 우리 농촌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이제 그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농촌 협약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생겼고 부분적으로는 농촌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매치가 서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지금 실제적으로 안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분 내에 임용실에 접근할 수 없는 마을이 2,000개가 넘는 거죠. 강사님 죄송한데 30분 내에 문화교육, 60분 내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60분 내에 문화, 교육, 의료 30분 내에는 보건, 보육, 소매 보건, 보육, 소매 기초적인 그게 생활 서비스 30분 내에는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60분 내에는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5분 내에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이게 구축된 생활권이 365 생활권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365 생활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365일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분, 60분, 5분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권이다. 그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협약의 단계적 도입인데요. 농촌협약은 목적이 지역의 자율적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중장기 비전이 세 가지 그 계획,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농촌 활성화 계획, 농촌 공간 정비 계획, 좀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수립이 되어야만 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기존에 하던 농촌 지역 개발 사업 플러스 기타 농림 사업이 다 해당이 되고요.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공간 계획과 농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촌 협약 제도는 어떻게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약의 주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지장 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기간은 5년입니다.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 플러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 개발 사업이 7대3이거든요. 그러면 최대 지분비까지 하면 한 개소당 약 한 43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시범 도입이 되었는데 최초 9개 지구를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가 2개소가 시범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한참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와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에 20개소 내외를 지금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8개 시군이 지금 신청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촌 협약과는 조금 별개면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 시범 사업을 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 재생 뉴딜, 어촌 뉴딜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기본 계획 중에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
되어야만 이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은 박스에 있는 것 중에 조금 글씨가 좀 짠짠합니다만 마을 주변 공장, 창고의 이전 정비와 부지 복원 및 도농 교류 시설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변 축사 이전 재배치를 통해 친환경 축사 단지 및 신규 마을 조성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양광 등 경관 훼손 시설의 계획적 입지 유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촌 재생 뉴딜이 뭐냐면은 우리 생활 농촌 그 주변에 있는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농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김해에 주촌 축사단지 때문에 막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막 민원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아주 좋은 예가 이겁니다. 이 축사단지를 김해시가 이 사업을 이제 지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300억, 뭐 400억 가지고 되겠나? 그보다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죠. 이 농촌 재생 뉴딜 사업, 시범 사업을 신청해서 그 30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고 그 나머지 것들은 시비를 가지고라도 아니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이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농촌 재생 뉴딜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주촌은 조금 규모가 이제 크긴 합니다. 크긴 한데 그걸 어딘가로 이전하든지 안 그러면 개량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적인 거는 아마 김해시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어딘가로 이제 이전할 때만 있다면 이전하고 그 주촌 그쪽을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민간 기업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 협약, 그 다음에 농촌 재생 뉴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작은 지역의 사업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 협약이다. 이렇게 이제 농식품부의 전체적인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금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일반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 활력 정진 사업,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특수 상황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뒤에 있지만은 도시 활력 정지는 시의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그러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하는 사업. 특수상황지역은 뭘까요? 특수상황지역은 우리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지역. 그 다음 그 접경지역이 15개 시군이거든요. 접경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서 중에 그 성장 촉진 지역을 제외한 도서, 그게 이제 특수 상황 지역입니다. 뒤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낙후도가 좀 많이 심한 우리나라 그 지공구 중에 70개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70개 지역에 한해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주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개 이상 시군 다부처 연계 사업이 우리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이라 해서 이게 또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도하고 여기 시군구 현황을 보시면 우리 시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특광역시가 7개고 도자치시까지 해서 10개 해서 17개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는 우리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서 구분된 게 226개 시군구입니다. 226개 시군구인데 거기에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가 2개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이제 총 229개입니다. 229개 그 시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는 52개, 그 다음 그 군의 군구 이게 71개 해서 123개가 대상이 되고요. 도시활력정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 그 다음에 군 중에 있는 일반시에 붙어 있는 군지역, 부산시 같으면 우리 기장군, 부산광역시 같은 울주군하고 그 3개, 그 다음에 구 전체하고 해서 143개 지역이 도시활력 증진 지역이고요. 특수상황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 15개하고 도서 372개 중에서 성장 촉진 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그게 이제 특수상황지역이고요. 거기에 이제 중복으로 성장 촉진 지역은 이 3개 지역 중에서 특별 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과 그 187개 도서를 묶어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음 요거 보시면 이해가 좀 되겠죠. 성장 촉진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농산어촌 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하고 187개 도서를 묶어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어놨고요. 특수상황지역은 15개 접경지역 시군하고 그 다음에 성장 촉진지역 187개 뺀 나머지 185개 도서, 요게 이제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그 다음 일반 농산어촌은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및 군지역 123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활력증진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의 도농복합시의 동지역 해서 요게 지금 143개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는 별개로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연계협력 사업을 하는 전국 63개 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서 이거는 전국 시군구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 뉴딜 그게 이제 도시 활력 정진 지역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농산어촌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촌 재생 뉴딜이 이제 농촌 협약과 함께 앞으로 지속되어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네, 50분까지입니다. 50분.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그 유형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마을 만들기 시군 역량, 농촌 다음 복원, 그 다음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마을 만들기 요것은 아까 그 시군으로 이제 이양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농촌 다음 복원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이양하고 나서 나머지 전체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군의 중심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면 단위에 이루어지는 기초생활 거점, 그 다음 이양된 시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남도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2020년에 전국 최다, 2021년에 전국 최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협약도 시범지구도 전국 9개 중에서 우리 도는 2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그 21년도 예산은 이양된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연간 약 한 1,86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 분권 전후의 변화를 보시면 지방 분권 이전에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감나무를 심어서 아예 감을 따야 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농산촌 개발 사업을 지금 준공한 사업장이 이제 100개소가 넘어갑니다. 시군 다 합치면 100개소가 넘어가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좀 관리가 미흡한 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지적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협약이나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나 농촌 재생 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 기존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몇 가지만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지구 요게 그 중에서 어디라고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뭐 사적으로 사용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시설물을 방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전문가 재컨설팅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 제도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기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운영법인이 잘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그걸 해산을 시키고 다시 운영법인을 구성하게 한다든지 해서 마을의 이익금들을 지역 주민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임대지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죠? 수박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장기 미사용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수박 선별장 임대를 하면서 기금은 납부하지 않는 그런 지구였는데 이것을 소득법인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체시키고 총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해서 이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금을 2% 정도 적립하고 해서 번역에 있는 전체 주민이 수박 선별장을 사용해가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 회계 처리가 좀 불투명하고 사유화가 의심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추진위원장 교체하고 운영법인 재구성하고 이렇게 사무장이 이제 전체 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잘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이 우리 군도내에 또 있었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은 앞으로 뭐 많이 발굴이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뭐 조금 두서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한 1분, 2분 정도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잠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 농산건축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권역마을,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안에 있는 사무장님들은 교회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사무장 급여가 측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는 사무장들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문화와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수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안에 수익을 내는 걸로 사무장 급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예비 계획부터 기본 계획 탄탄하게 다 만들어서 준공까지 왔는데,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권역에 있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 전문 인력이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래 놓으니까 사무장이 없으니까 아예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이제 그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전환을 해서 법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인화할 때까지 보통 사업 추진 기간이 저희가 법적으로는 5년입니다만 5년에 마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6년, 7년, 뭐 긴 데는 뭐 10년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관리를 잘 하라고 역량 강화 사업비를 계속해서 줍니다. 매년. 근데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 월급 줄 수 있는 만큼의 뭔가 수익 구조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그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전환을 해서 사무장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이 하나 떠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게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전환을 하고 운영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마을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자생해야 되는데, 그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보면 건물들이 지금 현재 그 일반 그 건역도 그렇겠지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면은 건물만 지어놓고 그게 진짜 폐허가 돼 있든지 아니면은 이거 미가상으로도 좋지가 않고, 우리가 가면 왜 저거를 저렇게 방치를 하지라는 생각인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앙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 다음에 농촌 협약, 이게 이제 기존에 되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을 아울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사업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농촌 그 신활력 사업 같은 게 농촌 관광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도 연계가 되는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는 네. 관광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신문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만은 기존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다시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맨날 우리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하나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부서가 다르다고 자꾸 내 거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